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프리세일즈 팀의 손봉준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게다가 오늘은 미세먼지도 심한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 마케팅 팀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마케팅 팀이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쩌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많이 오신 걸 보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전달을 해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DB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DB에 연관이 있으면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입니다. 클라우드의 현황부터 요약까지 한 6개 정도를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현황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났죠. 언제는 2020년까지는 모든 클라우드에 모든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올라갈 거다. 어디는 이만큼 커질 거다. AWS가 이만큼 이익이 났다. 이제 굉장히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클라우드가 이렇게 커질 것이다 예측하는 기사들이죠. 근데 저희가 2019년에 클라우드를 진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글로벌 고객사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12월에 나왔고요. 한 1,015개국,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한글화되는 게 있고요. 요 밑에 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함께 공유해 볼 만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의 성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미 한 50%에 가까운 이제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올라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클라우드가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친숙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된 거죠. 그리고 향후 목표가 현재의 워크로드의 70%, 거의 대부분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쓸 거다. 그게 목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로는 정말 퍼블릭 클라우드가 꼭 써야 되는 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쉽게 쓰고 있는 거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해요.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그 데이터의 보호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책임을 져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설문 응답의 80%가 넘게 그게 맞지 않냐라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계약서를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의 백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메이저 클라우드 업체 대부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데이터 클라우드에 올라간 고객 데이터에 대한 백업의 책임은 고객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옮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와 백업은 고객이 이제 책임을 지는 구조.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공간을 쓰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인식이 저희 설문조사에 나온 게 내가 사용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내가 사용하는 워크로드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DB가 됐던 와스가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에 한번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타임도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책임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플러스로 과반수 이상의 이제 설문조사에서 대답하신 분들이 우리는 99.99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정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99.999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99.99거든요. 99.99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연간 다운타임을 50분 정도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반수 이상이 생각하시는 목표하는 99.999가 되면 연간 다운타임을 5분 반 허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의 가용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상은 못 하셨겠지만 요게
이게 이제 AWS EC2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죠. 가상 머신의 사용자 이용 계약서를 제가 또 역시 같이 해봤는데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AWS는 이런 가상 머신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로 그 장애, 그 가상 머신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그게 뭐 DB든 왔던 장애가 날 수 있는 거를 알고 쓰라고 이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의 뭐 아키텍처 분들도 많이 만났고 AWS 분들이나 MS 애저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다들 고객사 얘기하실 때 이 서비스를 올릴 때 이중환을 어떻게 할 거냐 꼭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DB 쪽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을 텐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모아야 될지. 특히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은 그걸 어떻게 모아야 될지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많은 DB들이 운영되고 있죠. 상용 DB도 있고 오픈소스 DB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업이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백업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 베리타스는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는 뭐 하드웨어 솔루션 혹은 넷백업 소프트웨어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중복 제거를 해서 최적화로 저장할 수 있는 백업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요새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이용하자라고 해서 테이프 소산 대신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소탕하는 방법도 많이 도입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일종의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해서 기존의 웹백업을 통해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그대로 효율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보낼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구축한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이걸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가는 단계라고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런 DB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가상 머신에 예를 들어 뭐 TMX를 올렸습니다. 이런 백업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내가 온프레미스에서 구현했던 그런 백업 레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네, 저희 웹백업 역시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가상으로 백업 서버를 설치해서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기능, 동일한 효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은 오케이가 된 거죠. DB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 오케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쉽고 직관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백업은 사실 최후의 수단이죠. 백업에서 복구한다는 거는 그 전에 모든 방법이 다 이제 실패로 끝났고 어쩔 수 없다.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자라는 게 이제 백업의 최후의 방법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백업 주기가 일정하게 갔는데 1차 백업 주기가 지나서 다음 백업 주기가 오기 전에 자리가 나면 그 사이 데이터는 이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백업은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DB의 데이터를 가장 보호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가용성입니다. 데이터를 이중화해서 내가 액티브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던 DB가 죽더라도 바로 1분 이내 혹은 몇십 초 이내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스탠바이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는 이미 그런 게 많이 구현되는데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고객분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 DB를 배포하기 위해서 많은 미팅을 가져봤는데요. 고객분들이 많은 이제 도전 과제, 또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하셨지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DB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업무에 있는 DB를 어떻게 가용성을 확보할 것이냐. 나는 액티브 서버에서 죽더라도 뭐 1분 이내, 혹은 2분 이내, 혹은 난 30초 이내 스탠바이 서버에서 그대로 서비스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제 챌린지, 도전 과제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으셨고 두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런 걸 좀 구현하기 힘들어서 알아보니 예를 들어 뭐 AWS 같은 곳에서는 RDS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 얘네가 가용성을 다 보장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고민하시는 게 그런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또 따로 들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 용속이 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도 좀 우려가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내가 DB가 현재 쓰고 있는 구조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외장 스토리지를 쓰죠. 외장 블록 스토리지를 쓰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 블록 스토리지가 서버 간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서버에 연결하면 그걸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그쪽에서 떼서 그 다음에 다른 서버에 연결해야 돼요. 공유 스토리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럼 구조를 바꿔야 돼요. 유종화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이중화해서 데이터 백업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중화해서 장애가 나더라도 스탠바이 서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종속되지 않게 그게 온프레미스든 일반적인 가상화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든 어디에 가더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제공하는 성능 좋은 공유 스토리지 같은 환경, 그런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리타스는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DB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스케이라는 제품을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많이 인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포스케이라는 제품이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인프라 팀에서 오셨으면 저희 제품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약에 DB 팀에서 오셨으면은 뭐 별로 이제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DB는 이제 다 가용성이 맞춰진 후에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 인포스케일 제품을 이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한 줄로 이제 요약을 하면 PVC, 피지컬, 버추얼,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는 SDS, 소프트웨어 디파인, HA, 고가용성, DR, 재복구가 모두 있는 솔루션,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할 수가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종 플랫폼을 지원하고 굉장히 다양한 OS를 지원합니다. 뭐 일반적인 피지컬 환경, 아니면 VM웨어 같은 가상화 환경,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 지원하고요. 그 유닉스 OS든, 리눅스 OS든, 윈도우즈 OS든 모두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스 스토리지, 서버에 직접 붙어있는 인터널 디스크나 혹은 직접 붙어있는 스토리지부터 샌을 통한 외장형 샌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 모두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가 예를 들자면 스트라이프를 구성한다든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스토리지에서 주는 LLM 구조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게 모두 저희가 인포스케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DB를 포함해서요, 그냥 고가용성을 제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문제 시작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페일오버하는 고가용성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근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재복구 관련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걸 모두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GUI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도 올리던 어떤 환경에서도 고가용성을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사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중요해진 기술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DB를 어떻게 가용성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유 파일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영어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줄여서 CFS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그 이제 온프레미스의 구조죠. 외장 스토리지가 하나 있고 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버에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각각의 DB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죠. 보통은 OS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가 각각의 사이로 형태로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페일오버 방법이 필요하고 별도의 데이터 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연결된 서버들 간에는 모두 동일한 파일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서버가 동일한 파일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서버에서 동시에 리드, 동시에 라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된 서버들 간에 공유할 수가 있고 이미 OS 레벨에서 파일 시스템까지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페일오버 시, 장애 시에 굉장히 빠르게 페일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오프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중에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능이 더 필요하다 혹은 확장성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스케일 아웃 형태로 온라인 중에 서버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저희가 외장 스토리지가 없는 공유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FSS라고 부르는데 Flexible Sharing Storage, 제가 영어가 좋지 않은데 줄여서 FSS라고 부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이제 레거시의 온프레미스 구조 이렇죠. 앞에도 보셨겠지만 외장 스토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스토리지가 공유하는 이제 그걸 공유하는 서버들 2대, 뭐 3대가 있고, 그 위에 DB가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액티브 형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외장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는 사실 뭐 별로 고려할 게 없죠. 근데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이런 센에 연관된 액세스 다 빼보자 라는 기술을 해서 하나 발표한 게 FSS고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서버 2대가 있으면 각각의 인터널 디스크가 있죠. OSB 디스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 외장 디스크의 개념을 저희 인포스케일에서 제공하는 볼륨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미러를 해보자 라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인포스케일 이용해서 인터널 디스크를 미러를 하고요. 그 위에 공유 파일 시스템을 올리고 DB를 올리면 왼쪽과 동일한 환경을 여러분이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과 동일한 환경을 외장 디스크가 없이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라이트도 가능하고 동시에 리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약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디스크와 혹은 직접 연결된 다스 스토리지를 이용하고요. 이런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미러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이중화할 수 있고 데이터를 역시 모든 서버에서 연결된 모든 서버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2014년에 나왔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주요 메이저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로컬 클라우드도 다들 이렇게들 이제 구현을 하는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가상 서버와 블록 스토리지 구조에서도 이 구조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포스케일의 특징적인 2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DB의 고가형성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포스케일을 통한 HA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보통 이제 존을 리전 말고 리전은 보통 이제 서울 리전하고 하면 리전의 개념은 국가의 개념에 거의 가깝고 이제 그 안에서 존 개념을 이제 내세우고 있죠. 존을 온프레미스로 굳이 치환하자면 뭐 데이터 센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존 A라면 서울에 있는 거고 존 B라면 부산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환경을 가용성을 위해서 이 존에 걸쳐서 서비스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 존 간의 데이터를 실제로 공유할 수는 없어요.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됐으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백업을 했다가 다시 B에서 복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존 간의 데이터를 이중화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존에 있는 서버들이 액티브 라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그게 뭐 DB가 될 수 있겠죠. DB를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페일하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저희가 미러, 앞에서 말씀드렸던 FSS와 CFS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 서버 연결 블록 스토리지를 미러하기 때문에 RPO로 제로 또 이제 구현될 수 있고 RTO는 분단위 미만으로 페일오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만 보고 그림만 보면 사실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쉽게 만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또 기술이 많아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구현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구현된 대표적인 방식 2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HA를 Fast Failover와 함께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되죠. 존 A의 서버 하나 있고 존 B의 서버 하나 있습니다. 이중화를 해서 그래서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컴퓨팅을 이중화하고 스토리지를 미러를 합니다. 그러면 존 A를 뭐 액티브 서버라고 보면 존 A에 있는 DB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IO를 발생하면 저희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동시에 존 B에 있는 스토리지로 데이터가 써지게 됩니다. IPO는 제로로 써지게 되고요. 여기서 IO가 발생하는 거를 계속 이제 양쪽 존 A와 존 B에서 쓰고 있다가 존 A 쪽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 가상화된 서버의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존 A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와 존 A는 정상인데 그 위에는 어플리케이션, DB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감지해갖고
자동으로 존 B로 페일오버를 합니다. 이때 연관된 뭐 IP 혹은 블록 스토리지의 연결도 저희가 다 에이전트 제공해서 페일오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CFS 앞서 말씀드린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존 B에 있는 서버에서도 이미 OS의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페일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존 간의 데이터를 이중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한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식을 이용한 고객 사례고요. 이 고객분들은 이미 인터넷에 기사가 나서 제가 이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오픈한 캐럿손해보험이 저희 포스트에 통해서 이름을 하셨습니다. 중요 DB, 거기 올라가는 DB가 이제 TMX TBLO인데 TBLO를 위한 이제 검증된 HA 솔루션이 필요했고 이제 빠른 페일오버가 필요해서 저희 인포스케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포스케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구현하셨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MS 애저에 구현을 하셨습니다. 아키텍처는 되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존에 있는 저 이중화된 이제 컴퓨팅 리소스 간에 저 인포스케일 통해서 데이터를 이중하고 있다가 한쪽이 자기가 나면 저희가 감지해서 어플리케이션도 스탠바이에서 재기동을 하고 IP도 페일오버 해주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 DB에 대한 자동화된 고가용성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하셨고 미러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중화해서 공유하셨기 때문에 RPO0로 고가용성을 되게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페일오버를 역시 구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사례인데요. 여기는 아직 고객이 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AWS에 구현하셨습니다. 역시 DB를 위한 이제 고성능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셨고 멀티 존 간에 서로 다른 존 간의 데이터를 손실 없는 데이터 이중화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은 사실 첫 번째로는 AWS에서 제공하는 EFS, Elastic File System이라는 NFS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셨는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성능을 높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말고 타사, 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썼는데 실제로 페일오버 해보니까 데이터가 빠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저희 인포스케일을 결국에 테스트를 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조 자체는 앞과 동일하고요. 조금 다른 거는 IP 페일오버를 사용하진 않으셨고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페일오버하는 구조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서로 다른 존 간에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전하고 있다가 한쪽에 자기가 남은 저희가 감지해서 어플리케이션만 존 B에 있는 그 이중화된 컴퓨팅 서버에 재기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로드 밸런서에서 그걸 감지해서 서비스를 B 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과는 앞과 거의 유사하고요. 중요한 DB에 대해서 자동화된 고가용성 퍼블릭 클라우드 구현을 하셨고 미러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존 간의 데이터를 이중화를 하셨고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페일오버를 구현하셨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빠르면 30초, 늦어도 40초에서 5초 정도 안에 존 B에 있는 서버로 서비스가 넘어가는 걸 저희가 POC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인데요. HA를 하긴 하되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같은 서버는 사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을 꼭 써야 해서 저희 공유 파일 시스템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나 혹은 우리 예전에 이미 복제 방식으로 DB를 이중화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클라우드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런 고객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제라는 방식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역시 저희가 인포스케일 복제도 다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보면 그림은 앞과 동일한데 조금 다른 게 존 A와 존 B에 있는 컴퓨팅을 이중화하되 데이터는 복제를 합니다. 미러가 아니고. 그래서 고객의 이제 요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걸 동기 방식으로 이중화할 수도 있고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비동기 방식으로 이중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B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A 쪽에서 역시 자리가 나면 저희 인포스케일이 감지를 해서 B 쪽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로 서비스를 올립니다. 페일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 이건 복제라서 액티브 라이트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액티브 스탠바이로 서비스를 이중화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택한 고객사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앞에 구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미루가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복제를 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고객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 베이스가 윈도우즈였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을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제 구조를 가셨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쓰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리는데 검증된 이제 모든 올인원이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했고, 서로 다른 종류가 이중을 해야 돼서 이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서 저희 인포스케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복제를 하시고 H를 구성하셨고 퍼블릭 클라우드 AWS에 구현을 하셨습니다. 구조는 조금 다르죠. 거의 동일한데 데이터가 미러가 아니라 복제되는 구조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존 D로 자동으로 페이로버 되는 구조고요. 저희가 이 올라간 DB에 대한 에이전트도 제공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기동 혹은 클린 혹은 또 뒤쪽에서 페이로버 하는 기능 모두 제공을 해서 최적화된 이중화를 구현했고, 그 다음에 멀티존 간에 복제를 하셨는데 이 고객사는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셔서 동기화가 아니라 비동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A와 B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온프레미스보다는 좀 더 빠른 게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이제 빠르게 복제가 되더라고요. RPU가 제로까지는 아니고 제로에 가까운 형태로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이중화, 같은 리전, 예를 들어 서울 리전 안에 DB를 어떻게 이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구조가 있을까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DB의 재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 굳이 이제 뭐 클라우드의 서울 리전 안에 두 가지 가용 영역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만 고려하기에는 이미 이제 장애를 겪었죠. 2년 전에 AWS 서울 리전이 통째로 다운이 돼서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미팅을 가면 재복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고객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스케일이 재복구 기능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포스케일 통해서 재복구 다 구현 가능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사실 서로 다른 리전 간에 서울 간에 어떻게 복제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네트워크만 구현되면 복제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리전 간에 재복구 사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만 구성할 수 있다면 AWS와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강화에도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고 재복구를 기능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게 쉽진 않겠죠. 아직 그런 고객사까지는 없었고, 이제 온라인적인 클러스터 확장도 가능한데 그게 왜 필요한지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제가 이제 여기서도 쓰이게 되고, DR도 저희가 자동 혹은 수동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하나씩 입장이 먼저 나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운용을 하면 현재 온프레미스에서 쓰고 있는 그런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DR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구조는 동일해요. 저희 온프레미스에서 저희 인포스케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설치해서 네트워크만 구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TCP/IP 통신을 통해서 이기종 스토리지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스토리지 때 스토리지 복제는 같은 데서 또 되도록이면 같은 이제 종류의 장비에서 구현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 인포스케일을 통하면 온프레미스의 의장 스토리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의 서로 다른 이기종 스토리지 간에도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의 재복구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이중화를 구현을 하고, 오른쪽에 퍼블릭 클라우드 DR 센터에서 인포스케일 통해서 구현을 하면 그 사이에 네트워크만 구현될 수 있으면, 그게 뭐 VPN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망이 될 수도 있겠죠. 네트워크만 구현을 해주시면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비동기 방식 혹은 동기 방식으로 이기종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이게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DR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복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인포스케일 이용해서 서비스를 페이로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DR이라 하면
그냥 이 서비스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연관된 모든 시스템이 다 넘어가는 거니까 저 위에 있는 분이 결정을 해야 올려갈 수 있는 거니 자동으로 구현하시는 고객사분들은 거의 없고요. 자동도 가능하지만 보통 다 수동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이미 데이터 보내왔으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올려보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서비스가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 뭐 DI 상황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아직 뭐 제대로 동작이 안 한다. 난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좀 더 서비스를 해야겠다. 혹은 우리 이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했으니 기왕지사 간 김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해보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에는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려면 가용성 유지해야 될 것 같으니 서비스들 클러스터를 구현해야 되는데 저희 포스케일 이용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중에 스케일아웃이 가능합니다.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이중화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 하이브리드 DR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사례가 그 외에는 많은데 다행히도 작년 말에 국내에서 하나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객분은 이제 온프레미스에도 아직 가용성 솔루션이 없었고 가용성 솔루션이 온프레미스에서 필요했고 DR을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 해보겠다라는 고객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스케일을 선택을 하셔서 온프레미스에서도 가용성을 구현하시고 그 재해복구 사이트를 AWS에 구현하셨습니다. 아키텍처는 앞에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고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는 계속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되고 있다가 DI 상황이 발생하면 수동으로 페일오버 하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데이터는 동기화는 아니고 성능을 위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복제하는 선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가형성을 확보하면서 서로 다른 인기용 스토리지 간에도 데이터 복제 그리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DR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요약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이제 앞서 계속 저희 뭐 클라우드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프라스트럭처 어떻게 구현되는지 인포스케일이 뭔지 인포스케일 이용해서 가용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DR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 한 장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하시면 그 DB 워크로드가 어떤 것이든 어느 장소에 동작을 하는 걸 고려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제 편하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많은 걸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온프레미스도 있고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루지 못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많은 연관된 벤더와 OS가 있죠. IBM, 오라클, 델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도 있고 AWS,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도 있고 VM웨어 같은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하이퍼바이즈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유닉스 계열의 OS 올라갈 수도 있고 리눅스 계열이 올라갈 수도 있고 윈도우즈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DB를 여기다 뭐 디플로이 혹은 매치 혹은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온프레미스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모두 이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DB가 올라가든 어떤 DB를 사용하시든 별다른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DB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베리타스가 이런 가용성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특히 이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API라는 세 가지 솔루션을 고객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API고요. 하나씩 보면 A는 어베러빌리티 가용성이죠. 오늘 설명드린 포스키라는 제품도 있고 설명은 못 들었지만 대규모 DR, 대규모 재해복구를 위한 레지던시 솔루션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P는 프로텍션,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죠. 앞서 살짝 말씀드린 넷백업 혹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제품도 있고 저희가 온프레미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현할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도 있고 엣지, 소규모 이제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백업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는 인사이트라고 해서 통찰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우리가 IT 리소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통합 대시보드로 가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엑타라는 제품을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혹시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데이터를 보기 위한 솔루션들 저 데이터스가 준비하고 있고요. 제 세션은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앞으로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DB를 배치하는 고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